이 책인데, 일단 이 사티어란 작가가 인간을 이해하는 방법을 소개해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근데 어떤 거에 초점을 맞췄냐면 의사소통. 저 사람과 나랑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나에 대한 이해에 대한 이야기예요. 의사소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나와 너와의 존재가 연결된다. 근데 뭘 알아야 어떻게 연결되지? 뭘 알아야 연결되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일단 큰 전제는 제대로 된 나를 알고 상대를 알아야 된다. 사주도 사실은 나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또 상대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오행이죠. 그리고 그 사람과 나를 연결하는 것이 바로 그게 사회죠. 사회성. 그게 중급 육친에 대한 얘기예요. 좁게 얘기하면 그렇고 이제 이거는 그냥 인문학적으로 이제 설명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이 빙산으로 비유를 했어요. 물 위에 떠 있는 수면 위에 떠 있는 것들 이게 사주예요. 제가 공부해 보니까 그래요. 사주는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신체 표현을 갖고 그 사람의 메시지를 아는 거예요. 그쵸? 사주는 여기에 대한 얘기가 80%예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얘기 나만 알죠. 육친이라는 거, 사주를 알게 돼서 더 사람을 이해한다는 건 그 사람의 사실 마음까지 보는 사람은 많지는 않아요. 일단 이 겉을 봐요. 겉. 그 사람의 행동. 아, 쟤 화제다구나. 아, 쟤 목비다구나. 이거 행동 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어쨌든 수면 위에 나오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수면 밑에 있는 것들이 이게 무의식, 나도 모르는 어떤 것들이죠. 그 안에 무엇이 있냐? 제일 카테고리 중요한 게 감정, 생각, 기대, 열망.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요 빙산 맨 아래 노란 거 보이시죠? 요거. 요게 진짜 나예요. 진짜 나. 진짜 나를 알기 위해서 이 감정, 생각, 기대, 열망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것을 기준으로 인간을 이해해 보겠다. 이게 이 책입니다. 일단 첫째, 첫째. 인간한테 언어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언어를 배운 다음에 경험은 기억을 할 수 있대요. 근데 언어를 하지 못하는 그 전의 경험, 뱃속에 있을 때, 탄생했을 때, 그런 신생할 때, 말하기 전에 모든 경험이 내 뇌에 저장이 되기는 하지만 기억할 수 없는 부분에 저장이 된대요. 그게 잠재적 기억, 그 변연계라고 하는 곳에 저장이 된대요.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아쉬운 건 성인이 됐을 때 외부 자극이 너무 지나치게 강력하거나 엄청난 충격적인 어떤 경험을 하면 그것도 기억할 수 없는 이 잠재적 기억, 이 변연계에 저장된대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기억을 못해요. 어렸을 때 자기가 어떤 당했던 거에 대해서. 그럼 그 사람 몸에 그게 없을까요? 여기 문자 써주셔도 좋습니다. 기억은 못하지만요. 이 안에 다 저장돼요. 이 안에. 무의식에. 그래서 나는 모르는데 몸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왠지는 모르는데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이유는 모르는데 불안한 거죠. 이유는 모르는데 두려운 거예요. 기억이 없을 뿐이에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는 거죠. 여기 물방울이죠. 물은 알고 있다 그런 책이 있는데 나는 알고 있다. 단지 내가 기억하고 의식화할 수 없을 뿐이다. 자, 퀴즈 나갑니다. 그러면 나는 기억할 수 없고 잘 모르겠지만 내 몸에 있는 그 진실, 그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퀴즈. 커피 하나 쏜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나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나의 정말 그 기억할 수 없는 그 어떤 그 사건들이 주는 어떤 흔적? 그거에 대한 나의 그 느낌? 이런 것들이 몸에 기억이 돼 있는데 그것을 알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이 감정이에요, 감정. 여기 써 있죠, 감정. 아까도 슬쩍 얘기했지만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빠. 왠지 모르게 화가 나. 왠지 모르는 걸 기억을 못 하는데 화가 났다는 게 바로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런 기억해내지 못하는 그런 사건들이 나한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호등이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 감정을 파고 들어가면 나의 무의식과 만날 수 있어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걸 뭔지 알 수 있어요. 이 안에. 그래서 그 안을 탐구하면 이 진짜 나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런 얘기예요. 시작해 볼게요. 가만 있자. 이거는 자, 아까 감정 얘기했으니까 감정부터 일단 들어갈게요. 아까 이 빙산을 이렇게 도표화했어요. 이걸 이제 심층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나눠서 일단 이 위에 있는 것들은 행동이에요. 실제로 내가 행동하는 거, 저 사람이 행동하는 거,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 이제 이걸 1차원적인 행동 차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것들.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이 수면 밑에 나도 모르는 거,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 그것을 이해해야 상대방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이게 메시지예요, 이 책에. 첫 번째, 여기가요, 감정이에요. 지금 조금 말씀드렸죠, 감정? 오늘 어떤 친구가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고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좀 못 들어줬고, 한 30분밖에 얘기를 못 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뭐 할 거냐 그랬더니 나가서 친구랑 놀 거래요. 지금 굉장히 기분이 나쁜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감정이 올라올 때 다른 걸 해요. 감정의 원인을 알고 진짜 내가 원하는 걸 찾기보다 아유 잠이나 자자. 아유 너무 열받아. 라면이나 끓여 먹어야지. 아 그냥 운동하러 나가야지. 친구 만나야지. 그렇게 되면 중간에 이 감정, 기분 나쁨, 이 막 분노, 짜증이 주는 걸 그냥 그 신호등이 이렇게 불이 켜진 건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다른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기분은 좀 가라앉겠죠? 하지만 그 감정이 나한테 알려주는 그 메시지는 그냥 묻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음에 또 그런 상황이 되면 또 그렇게 되고 또 그렇게 되고 그래서 삶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 친구랑 만나야지. 그걸 행동 패턴이라고 하거든요. 패턴이라는 건 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어떤 감정이 사인을 줄 때 거기서 들여다보서 진짜 내가 원하는 걸 찾으면 개선을 할 수가 있거든요. 보통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코치들이 많이 하긴 하는데 이건 스스로도 할 수 있어요. 여기 써 있네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적절한 조치라는 게 뭐예요? 아, 저 사람이 나한테 소리를 확 지르니까 나 무시당한 것 같아. 정말 기분이 나빴어. 내가 잘못한 건 없는데 나는 정말 저렇게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싫어. 이렇게 하면 아는 거죠. 자기 감정을. 기분이 나쁜 게 인정받지 못해서 기분이 나쁘다는 걸 본인이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기분 나빠. 가서 그냥 친구 만나서 수다 떨어야지. 쟤한테 다 얘기해버려야지. 뭐 이런 식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일은 내면 깊숙이 어딘가에 숨어서 있어요. 근데 숨어만 있으면 좋은데 그게 계속 자기 자신을 괴롭혀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주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진짜 내가 원했던 것을 알게 되면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사주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사주가. 화가 많아. 열받아. 욱했다. 그러면 그냥 행동 패턴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약간 다혈질이지? 그래서 확 나지? 그럴 땐 어떡하지? 내가 그럴 때 왜 화가 나지? 내가 화날 때는 언제지? 그걸 일목요연하게 쫙 분석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사실은
감정을 그렇게 알지는 않는데 일단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내 생각에 대해서 좀 머물고 정말 내가 화가 났다는 걸 인정을 하고 난 화낼만 해. 너무 화났어. 괜찮아. 화났어. 그래 내가 너무 화났어. 자기 공감해 주고 호흡도 하면서 진정을 시키고 마음이 좀 편해지면 왜 화가 났지? 아, 저 사람이 나한테 무례했어. 그렇지. 나는 저렇게 날 무례하게 하는 사람, 날 존중하지 않는 사람 정말 싫어. 그래서 내가 화가 났구나. 만약에 다음에 저렇게 또 나한테 무례하게 하는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하지? 아, 그럴 때는 화내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게 개선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감정을 들여다본다는 건 그 깊은 이 빙산의 깊은 안에 여기 기대라고 써있죠. 이 기대를 알게 돼요. 사실은. 1차 감정 여기 1차 감정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누가 나를 탁 밀었어. 아 기분 나빠. 왜 저래? 그런데 2차 감정은 내가 이렇게 저 사람이 나한테 밀었을 때 내가 왜 그래요? 하고 화냈던 그걸 자기가 또 바라보는 거예요. 아 그때 괜히 그랬다. 조금 좀 다른 식으로 할 걸. 자기가 자기를 관찰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감정에 대한 감정이라고 해서 거긴 뭐가 개입하냐면 그 속에 있는 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속에. 지금 행동하는 현상의 나를 진짜 내가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양심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걸 쳐다볼 때 노을, 깊은 노을이나 엄청난 자연의 아름다움과 마주했을 때 마음이 편안하신 적 있나요? 그때 느끼는 게 자기예요. 그게 여기 말하는 셀프, 참 자기거든요. 너무 선하고 너무 고요하고 그런 자기를 만나보신 적 있나요? 그게 자기예요. 그런 내가 누가 나를 탁 밀었을 때 왜 그러세요? 한 나를 멀리서 쳐다보고 아이 좀 저거는 조금 다음부터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나를 그러니까 뭐 메타인지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관찰한다 이런 거. 그런 감정에 대한 감정도 1차 감정, 2차 감정이 있어요. 근데 보통 1차 감정만 있는 사람들, 기분 나빠, 됐어, 뭐 어때? 좋아, 너무 기분 나빠, 술 마셔. 이런 건 1차 감정만 갖고 있는 사람이고, 2차 감정까지 보시는 분들은 자기 내면 상태를 탐색하시는 분들이라 그런 분들은 자기를 만날 수가 있어요. 이 자기를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이제 조금 있으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 요 감정에 대한 얘기 좀 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감정에 대해서 감정이 주는 신호를 놓치지 말고 한번 들여다보자. 그래서 내 내면을 한번 탐색해보자. 근데 굉장히 깊은 수준의 부정적인 감정은요, 내면 탐색으로 안 돼요. 내면 탐색은 뭐 일기를 쓸 수도 있고요. 정말 얘기를 잘 통하는 아주 진지한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 코칭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겠죠? 너무너무 깊은 수준의 그냥 감정이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은 그 상황으로 돌아가서 풀어야 된대요. 내가 그때 그 사람이랑 이렇게 해서 너무 화가 났었어. 내가 그 10년 전의 일을 아직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럼 그 상황으로 가야 돼요. 상황극. 자, 그래요. 일단 지금 감정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사람을 이해한다는 건 이 빙산을 이해하는 건데 그 감정을 이해해야 돼요. 상대방이 와이프가 딱 화를 딱 냈다. 저 여자 또 저러네. 이러면 그 사람하고 의사소통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이 왜 화를 냈지? 저 사람은 진짜 원하는 건 뭐였지? 이렇게 좀 들여다봐야 돼요. 내 감정을 들여다보기도 하지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선 상대방의 감정도 들여다봐야 돼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두 번째, 지각. 생각이거든요, 생각. 근데 사티어란 이 작가는 이 지각이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이 생각이라는 건 일단 어떤 식으로 생각이 차곡차곡 쌓이냐면 세상에 그 외부의 환경 있잖아요. 그걸 받아들이죠. 저건 좋은 거야. 저건 싫은 거야. 내가 저런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차곡차곡 쌓이는데 그런 과정에서 자기가 이제 그 가치관이 성립되잖아요. 이게 체계화되고 생각들이 거기에 자기 관점이 들어간다는 거, 관점.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그 생각 속에는 관점이 들어가요. 가치관. 맞죠? 해석이 들어가죠.
그 사람만의 생각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각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사람은 어떤 현상을 볼 때 이렇게 지각하. 지각은 그걸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 가치관이라는 안경을 쓰고 그걸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생각이라고 하지 않고 이 작가는 지각이라고 했어요. 그 안에는 신념도 있고 여자는 이래야 돼. 세상은 이래야지. 돈은 이런 거야. 이런 신념. 또 사고방식. 자기 주관적인 어떤 지각하는 형태의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사티어가 말하는 이 생각이라는 건 그 안에 생각 플러스 그 사람의 가치관, 관점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부인, 친구한테도 이제 얘기하다가 쟤는 왜 생각을 저렇게 생각을 해? 이게 아니라 쟤는 저런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구나. 그렇게 상대방을 이해하면 돼요. 나랑은 가치관이 다르지만 쟤는 저런 걸 좋아하는구나. 그럼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시작한 거죠. 뭔가 접점이 생기는 거죠. 접점이. 또한 나도 내 자신을 또 생각할 땐 그냥 내 생각이 그래. 그게 아니라 내 모든 생각에는 나의 가치관이 투영된 거구나. 그래서 나를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이라고 하지 않고 지각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제 사람과 사람이 공감을 한다는 거는 감정. 너 진짜 슬펐겠다. 너 진짜 화났겠다. 와, 그날 정말 기뻤겠네. 이걸 보통 공감이라고 하잖아요. 이 공감을 통해서 사람은 만나거든요. 안 그래요, 선생님들? 뭐라 막 자기 얘기했는데 거기에서 아무 얘기 안 하고 또 그 사람이 자기 얘기하면 기분 안 좋잖아요. 친구 얘기 다 듣고 너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야, 그때 굉장히 좋았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감정을 공감해주면 제가 나를 알아주는 것 같아서 좀 친해지잖아요. 뭔가 그 마음이 가까워지고. 근데 이 공감에는 감정뿐 아니라 생각, 지각도 공감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게 나란히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면 아내가 나는 오늘 뭐가 어땠는지 그런 감정을 막 나누고 싶은데 남편은 감정이 아니라 생각만 얘기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여자는 감정만을 나누고 싶고 남자는 자기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조화가 안 이루어지죠. 상대방을 알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도 저 남자의 그 현실적인 그런 객관적인 지식 같은 것도 들어야 되고 남자도 그 여자의 감정을 들여다보려고 해야지 결국엔 의사소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암암리에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딱 정리하는 걸 보고 야 이거 진짜 맞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이거에 대한 책의 예가 굉장히 자세히 나오거든요. 그건 제가 심심하면 한번 읽어가지고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지금은 좀 짧으니까. 어쨌든 감정과 생각이라고 말하는 지각은 서로 협조적이고 또 조화로워야 된다. 인간을 알기 위해서는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 그 밑에 감정, 또 그가 생각하는 가치관을 담은 생각까지 알아야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나를 알기 위해서도 나의 감정을 알아야 되고 나의 생각을 알아야 되고. 다음은 뭘까요? 자, 다음은 열망입니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인생을 통해서 정말 하고 싶은 거. 이런 걸 여기서 열망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막 분노를 표출할 때 그 분노 밑에 부모에 대한 사랑이 채워지지 않은 사랑에 대한 열망이 채워지지 못한 상처가 있다는 걸 부모들이 몰라요. 아니 어떻게 버릇없이 저렇게 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부모가 몰라줘도요 자기 자신이 알아주면 돼요. 내가 왜 부모한테 이랬지? 부모한테 사랑을 받고 싶었는데 그게 좌절됐구나. 그래서 그것이 분노로 나왔구나. 분노라는 감정 밑에는 채워지지 않은 사랑의 열망이 있구나. 이거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뭐에 중요하냐? 진짜 나를 알기 위한 지름길이에요. 징검다리가 있다면 이걸 알아야 진짜 나를 만날 수가 있어요. 감정 속에는 정말 욕구, 나의 열망. 그 열망이 어떤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가 좌절된 거죠. 그러니까 분노가 나왔던 거죠.
지금 의사소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부모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는 예를 들었죠. 너무너무 중요한 게 의사소통의 제일 안전지대는 프리패스권은 어린 시절에 부모와 정말 잘 연결되면 의사소통하는데 너무 쉽다. 근데 사실 요즘 모르겠어요. 20대, 30대 모르겠는데 저희 때만 해도 부모하고 그렇게 잘 부모가 자식의 마음을 잘 이해해주고 그런 부모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성품이 원래부터 뭐 또 그런 집안에서 자라시고 그러신 분들은 뭐 있을 수도 있겠는데 실제로 먹고 살기 바쁠 때는 이런 생존에 모든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이 마음이랄까? 감정, 그 사람의 진짜 존재를 알아주는 그런 건 이제 생존이 아니죠. 생존을 넘어서 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좀 고차원적인 건 생활. 눈앞에 닥친 현실은 생존이죠. 생존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그 위까지 올라가기는 어렵거든요. 어쨌든 첫 번째 연결자는 부모기 때문에 부모와 연결이 잘 되면 그것이 부모, 가족, 나아가 친구, 사회, 이웃 다 퍼진다. 뭐 다 알고 계시죠? 난 안 그랬는데 어떡하지? 괜찮아요. 또 나와요. 그런 분들이 더 유명한 이 사티어 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수용받았던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어렸을 때. 내가 괜찮다는 인정을 받은 경험. 그랬을 때 요 빙산 속에 있는 나 있잖아요. 참나가 단단해져요. 흔들리지 않고요. 번민하지 않아요. 물론 인간의 오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뭐 괴로울 때도 있고 뭐 슬플 때도 있고 다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자기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수용받은 사랑받고 연결받았던 그런 감정들은 경험들은 내가 나구나 하는 일치감을 느끼게 하거든요. 내가 나다 하는 느낌. 내 발이 바닥을 밟고 이렇게 걸어 다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붕 떠 있는 느낌. 내가 내 감정에 휩쓸려. 내가 뭐지? 뭐 힘든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만큼 사랑받고 싶은 어떤 열망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열망. 여기는 뭐 사랑에 대한 열망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어렸을 때 엄마 아빠 버렸다 그러면은 안전하지 않잖아요. 불안하겠죠. 그런 안전. 또 인정을 받은 것들, 또 나에 대한 능력, 또 즐거움, 자유, 뭐 정의, 뭐 등등등등 이런 것들에 어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소망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들 이런 얘기예요. 경험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열망이 좌절되고 결핍되었는지는 자기 내면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 돼요. 물 밑으로 한번 쭉 들어가 봐야 돼요. 기대를 넘어서 지금 열망부터 했잖아요. 왜 그랬냐면 한번 볼게요. 사람은 이 기대를 채우면서 열망을 충족시켜요. 이제 연결이 되시죠? 내가 열망하는 거 있잖아. 나 정말 남편, 아내를 만나서 정말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 난 정말 유명한 어떤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사람들이랑 정말 따뜻하게 지내고 싶어. 뭐 이런 열망들이 있잖아요. 그런 열망을 어떻게 충족시키냐면 기대를 채우면서 열망이 충족된대요. 기대를 채우면서. 기대는 뭐냐? 기대는 내가 나에게 갖는 기대에 있어요. 타인에게 갖는 기대도 있고. 엄마 나 이거 해줘. 당신 이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그 타인에 대한 기대죠. 이거 쉬워요. 많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 여러분은 자기 자신한테 갖는 기대가 있나요? 나한테 갖는 기대. 이게 중요해요, 이게. 그 기대가 있어야 그 기대를 충족시키면서 내 열망이 충족되는 거거든요. 기대가 있어야지 그 기대를 채우거든요. 채워지면 내 열망이 충족돼요. 열망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열망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기대가 있어야 돼요. 기대가 없으면 열망이 충족이 안 돼요. 그러면 삶의 의미가 없어요. 행복하지가 않아 재미가 없어요.
인간은 어떤 보편적인 소망이 있거든요. 기대를 가져야 돼, 기대. 근데 보통 우리는 타인에게 기대를 많이 가져요. 타인에게. 근데 이거는 1차적인 거고,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나한테 갖는 기대가 있어야 돼요. 야, 내가 요번에 5kg 뺄 거야. 내가 요번에 한 달에 2번씩 책 읽을 거야. 그래서 만약 그걸 해냈다? 그럼 굉장히 성취감이 있죠. 그걸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 안에는 깊은 나만의 열망이 있어요. 남이 볼 때 단순한 행동인데 그 사람한테는 그 안에 깊은 열망이 있는 거예요. 진짜 그 행동을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냥 살만 빼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살을 빼서 뭘 할 거야 이겠죠. 나는 살을 빼서 어떻게 건강할 거야. 나는 살을 빼서 멋있게 돼서 모델이 될 거야. 뭐 있잖아요. 기대 속에는 큰 열망이 에너지원이에요. 나에게 기대를 갖자. 이거 제가 오늘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오늘 이거 의사소통에 관한 얘기잖아요. 더 중요한 거. 타인이 나에 대해 갖는 기대를 알아야 된대요. 이게 타인이 나에 대한 기대. 의사소통이 되려면 상대방이 나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 내가 알아야 돼요. 이해가 가세요? 타인이 나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갖는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또 내가 나에게 갖는 기대가 없고 그냥 타인에 대한 기대만 있으면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의사소통이 안 돼요. 인간은 감정, 생각 밑에 열망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이 열망이 채워져야 부부관계도 좋고 가족관계도 좋고 관계가 좋은 거예요. 의사소통이 되는 거거든요. 열망. 결국 인간은요. 열망 덩어리예요. 욕망 덩어리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진짜 원하는 거, 그거 하고 싶기 때문에 학교도 가고 친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뭐 운동도 하고 그 안에 그 열망이 다 있거든요. 어떤 분이 만약에 나는 없는데요. 그러면은 본인이 모르시는 거예요. 본인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기억이 없는 거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는 게 더 많거든요. 이 무의식은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이 내면 탐색을 했을 때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나에 대한 감정, 나에 대한 생각, 진짜 내가 원하는 열망. 그 열망은 어떤 기대를 통해서 내가 충족시킬지 이거에 대한 생각을 쫙 하고 적어보시고 그러시면 나에 대해서 좀 알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의사소통, 나와 상대방 관계가 잘 유지하기 위해서 왜 의사소통하는 거잖아요. 관계를 잘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이 또 내가 어떤 기대를 하는지 분명해야 되고 나도 분명해야 되고 상대방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그런 기대를 타협할 줄 알아야 된다. 자, 요 끝에 이 자기가 있어요. 자기. 이게 커서라면 안 보이는구나. 자기. 자, 이 자기는 어떻게 할까요? 자기. 이건 딴 얘기다. 자, 다시 얘기할게요. 아까 전에 여기에서 부모한테 왜 수용받지 못했던 경험, 내가 괜찮다고 인정하는 느낌, 그리고 일치감, 연결된 느낌, 사랑받은 느낌, 이런 게 없으면 어떡하냐. 나는 그렇지 못했는데 어떡하냐. 이제 이거에 대한 대답이에요. 약간의 결핍감은 삶의 추동력이 된다. 아들러. 적절한 좌절, 욕구에 대한 조절을 배우게 되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동기를 제공한다. 약간의 결핍이 정말 원동력이에요. 어렸을 때 지나치게 과보를 받았던 사람들은 외부로부터 조그만한 비판에도 자기가 손상을 입는데요. 그러니까 지나친 거 좋잖아요. 약간 불편한 게 되게 좋아요. 요 자기를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 이것도 참 재밌는데 이거는 제가 좀 이따 읽어가지고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2개를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열망과 관련해서 내가 가장 절실하게 채우고자 하는 열망은 무엇인가요? 그 열망이 왜 그렇게 나에게 절실하게 느껴질까요? 이 질문을 해야지 이 질문을 하고
그 답을 찾으면요, 그 안에 자기가 있어요. 셀프, 나. 이 우주, 나라는 삶의 우주에 누구나 다 우주가 있잖아요. 우주가 행성이라고 그럴까? 누구나 다 자기만의 행성이 있잖아요. 어린 왕자에 나오는 것처럼. 내 삶의 중심에는 내가 있거든요. 누구나. 근데 그 중심을 깨달으려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제가 코칭 2년 동안 학교 다니면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그거 생각한 것 같아요. 요즘에 이런 책이 진짜 많거든요. 이 책도 그렇고. 근데 확실히 이게 10년 전, 5년 전만 해도 이런 학문이 발달이 되지 않아서 정말 먹고 살기 바빴나 봐요. 근데 요즘에는 정말 내면의 단단함, 비교하지 않고 내 삶을 정말 풍성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 남하고 상관없이 정말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이제 아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도. 그래서 이런 책들이 참 많아요. 자, 그런 열망을 알게 된다면 그 열망은 지식이 아닌 경험을 통해서 채울 수 있대요. 자, 지금 이런 열망은 생존이 아닙니다. 이건. 생존위가 아까 제가 생활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실 생활도 더 위 차원은 정말 나의 실현이에요. 나. 나라는 인간이 숨만 쉬어도 행복한 분명히 그 지점이 있거든요. 와, 정말 행복하다. 이거지 내 삶은. 그렇게 느꼈다면 그분은 자기 자신이 이 인생을 통해서 뭘 열망하는지 아시는 분이에요. 자, 열망을 타인을 통해 충족하려다 보면 타인을 통제하게 된다. 이게 자식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죠. 그리고 타인을 통제하고 그 타인을 통해서 충족하려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타인에게 의존하는 거예요. 자꾸 타인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으로써 자기 상실이 오고 나와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랑 멀어져요. 나랑 가까워지려면 타인에 대한 기대보다는 내가 내게 갖는 기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의사소통을 하려면 이걸 다 알아야 되고요. 또 의사소통이라는 게 나랑 또 나랑 내가 또 의사소통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기랑 잘 지내는 사람이 자기가 있는 거거든요. 혼자 있을 때 불안한 사람들 있어요. 막 일하고 딱 3시간 남았는데 나 집에 가기 싫어. 집에서 뭐 해? 이런 사람들은 아직 자기를 좀 더 찾아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도 가만히 있을 때도 충족되는 느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열망을 알 때 지금 이 순간이 어떤 의미인 줄 알아요. 쉴 때도 내가 쉬는 의미가 딱 있어요. 북극성이라고 표현할까요? 나는 저기로 가고 싶어. 그곳엔 항상 그 하늘을 쳐다보면 나의 북극성이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딴 짓을 하다가도 맞다 나 절로 가고 싶지? 좀 잘 쉬었다. 근데 또 가야지. 그래서 그 북극성은 정말 내가 실현하고 싶은 거예요. 이 인생을 통해서. 오늘, 내일, 10년 뒤, 30년 뒤. 열망은요, 10년 뒤에 실현하는 게 아니에요. 열망은 오늘 이 순간 실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망을 찾으시면 현재, 지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거 찾는데 되게 힘들었거든요. 저는 좀 찾은 것 같아요, 사실은.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자기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자기, 셀프. 나.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의사소통 그 사람하고 잘 지내기 위해서 의사소통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 사람하고 의사소통을 잘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중심입니다, 내가. 이게 자기중심적이라는 의미랑 달라요. 모든 행복, 모든 평화, 모든 가치, 뭐 어떤 좋은 가치가 있을까요? 그 어떤 그 아름다운 것, 그것은 나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내가 잘 있어야 다른 사람한테 그 에너지를 나눠줄 수 있고요. 그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 안에서 느껴지는, 자기라는 거는 예를 들면, 뭐냐? 자기가 뭐냐? 또 너 얼굴 이렇게 생기고 뭐 팔다리 이렇게 이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내 안에서 느껴지는 생명 그 자체를 얘기해요. 정말 내 존재예요, 내 존재. 내가 못생겨도 머리를 미장원에 1년을 못 가도 촌스러워도 전혀 관계가 없어요. 뚱뚱해도 날씬해도 관계가 없어요. 내 안에서 느껴지는 생명은 항상 똑같거든요. 그 생명 그 자체를 한번 느껴보시고 그걸 느끼려면 그 안에 내 열망이 충족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 열망이 충족되면 자기의 가치감이 높아져요. 그리고 든든해져요. 혼자 있어 든든해져요. 그래서 일상생활의 순간순간에서 자기의 그 열망을 실현할 수가 있어요. 얘기는 약간 어려운데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관심이 있으신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없는 분도 있으실 수 있는데 저는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영성에 대해서. 근데 이분이 여기 이제 책에 써놨어요. 이 개체적 자기, 개체적 나. 내가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 되고요. 내가 되면은요. 아, 저 사람도 저 사람이지. 아, 저 사람도 저 사람이지. 나랑 똑같이 보게 돼요. 그래서 봉사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도움을 주고 싶어 하고 그게 흘러넘쳐요. 그래서 우주에 있는 모든 생명이 나와 똑같은 존재라는 걸 느끼게 돼요. 이건 이제 영성이라고 표현하고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제3수준의 영적 차원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여기 기대와 열망을 알게 되면 저절로 이쪽으로 가리라고 좀 봐요. 왜냐면 인간의 본성 자체에서 진짜 모든 것을 내가 가졌다는 생각이 딱 들면 나눠주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어요. 인간한테는. 그런데 이제 나 돈 더 벌어야 돼, 돈 더 벌어야 돼 막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막 돈 아까워 이러신 분들은 열망을 아직 못 찾아서 그래요. 사실은. 자기 욕망을 찾는 욕망. 욕망과 열망은 다릅니다. 이 열망은 인간이 가는 보편적인 소망이에요. 이거는 진짜 본인이 굉장히 착하게 느껴지는 그 지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예를 들면 제일 사랑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키우는 화초를 되게 사랑해. 근데 그 화초가 갑자기 새싹이 탁 돋아났어요. 그럴 때 그 마음. 와, 그 마음.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신생아가 딱 태어났을 때 해맑게 웃을 때 모든 사람들이 보면 예쁘다. 강아지가 예쁘다. 이게 다 우리 사람 안에는 그런 아름다운 착한 신이 있어요, 신. 여러분 그거 요가할 때 맨 마지막에 이렇게 헤어질 때 나마스테 아시죠? 나마스테 그거 아실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신이 당신 안에 있는 그 신, 그 참자 이 신이거든요. 내 안에 있는 참자기가 당신 안에 있는 참자기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이게 나마스테거든요. 나의 신성을 발견해야 돼요. 신적인 아름다움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정말 있어요. 발견하십시오. 요즘 책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런 책들이. 세미나도 하시고 이렇게 얘기도 서로 나눠보면서 그걸 찾으면 그 안에서 열망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찾게 되면 심리적인 안정감. 내 자리가 여기구나. 나와의 일치감.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나에 대한 본질, 본성. 진짜 나를 찾는 거예요. 거기 그 안에 생명력이 있고. 저 나무와 내가 같은 존재구나. 이런 것까지도 산책하시면 어느 순간 또 발견할 수도 있어요. 어때요? 이 얘기 들으시니까? 저 혼자 떠들어가지고. 자, 여러분, 제 얘기를 듣고 의사소통은 결국 뭐뭐이답니까? 한번 생각 좀 한번 해보실래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자기와 만날 수 있을 때
다른 사람과도 이 수준에서 만날 수 있고 연결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내가 굉장히 슬플 때 나를 위로해 줄 수 없다면 정말 슬픈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없어요. 내가 너무나 화가 날 때, 아, 내가 정말 화가 났구나. 나 진짜 화가 났어. 그래, 안무개야, 너 오늘 진짜 화가 난 것 같아. 일단 한번 한숨을 한번 크게 쉬어보고 한번 진정해 볼까? 너가 얼마나 화는지 내가 너를 안아줄게. 내 감정에 내가 공감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 화나는 사람을 안아줄 수 없어요. 그 얘기입니다. 사람이 자기와 만날 수 있을 때 나의 감정과 만나고 좌절된 나의 기대와 만나고 내가 진짜 하고 싶다. 쟤가 어쩜 나한테 저럴 수 있을까? 나 진짜 실망했어. 나 정말 섭섭했구나. 나 정말 섭섭했어. 왜 난 이렇게 섭섭했을까? 나는 사람들하고 정말 잘 지내는 걸 원하는구나. 나는 다른 사람과 잘 지내는 걸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저 친구가 저래서 내가 화를 냈는데 그 화를 통해서 내가 사람과 굉장히 잘 지내고 싶어 한다는 그런 나를 발견했구나. 이게 키포인트예요. 나는 왜 사람과 잘 지내고 싶지? 또 탐색해야 돼요. 사람과 잘 지내면 뭐가 좋아지는데? 그걸 통해서 는 뭘 열망하는데? 진짜 네가 원하는 게 뭐야? 그럼 알 수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나와 만나는 거야. 내가 사람하고 잘 지내고 싶은, 나는 사람하고 그렇게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내가 정말 누군가랑 이렇게 맞닿아 있는 걸 원하는 사람이었구나. 이게 열망이거든요. 근데 나는 남편하고 잘 안 맞는데, 그럼 어떡하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기대를 채우기 위한 방법은요,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사람과 맞닿고 싶어. 그럼 그 사람이 엄마, 아빠, 친구, 남편, 뭐 또 누구 있죠? 뭐 부인, 자식?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기대를 채우기 위한 방법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아빠가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류대학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자식이 못 갔어요. 아빠가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물어봐요. 당신은 왜 이렇게 괴로워해요? 난 자식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인류대학 가는 거 이외에 자식이 잘 되는 방법은 없나요? 나는 자식이 잘 되는 걸 원했구나. 이게 열망이거든요. 그러면 인류대학을 가는 거는 그 수단이니까 이거 아닐 수 있구나. 그럼 다른 대안은 뭐예요? 모든 기대를 채우기 위한 방법은 대단히 다양하다. 그래서 기대가 좌절됐다면 방법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왜요? 열망을 충족시켜야 되잖아요. 나의 열망을. 인간은요, 이 열망을 충족해야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존재예요. 이거는 반드시입니다. 열망을 자기 가슴 속에 진짜 원하는 거를 채울 때 내가 되는 거예요. 이건 욕망하고 달라요. 욕망하고. 배터리가 없대네. 잠깐만요. 큰일 날 뻔했다. 자, 그래서 빨리 해야지. 그래서 자기가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자기를 중심으로, 나는 중심에, 내 우주에 내가 중심으로 자기를 중심으로 내면의 부분들을 조화롭게 다스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게 행복한 거예요. 평화로운 상태, 일치감을 느끼는 상태. 자기가 힘을 잃으면 감정이나 지각, 신체적 욕구에 지배를 당하게 된다. 이해하시죠? 자기가 힘을 잃으면요, 감정에 그냥 휩쓸려요. 그리고 자기 생각에 휩쓸리고요. 신체적 욕구, 배고파. 나 뭐 여자 만나고 싶어. 뭐 그런데 그냥 휘말리는 거예요.
그리고 화를 낼 때 자신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요. 자기를 잃으면 화를 낼 때 내가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분노의 감정에 의해 지배당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감정을 차단한 채 이성만을 내세우면 이성에 의해 지배당하는 것이고, 술이나 약물 등에 의존하다 보면 물질에 대해 지배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모든 병리 현상, 정신병리 현상의 원인은 나의 상실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의사소통은 결국 나를 찾는 것이다. 이게 제가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나를 찾는 것. 내가